자, 이제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겠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쉬지 않고 이 마지막까지 지금 달려왔고 보강이 없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로봇 학습 시간은 머신러닝 기법들이 로봇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만 전부 다 뽑아가지고 했고, 특히 액션 파트를 다루는 도구 중에 하나로서 강화학습법을 얘기를 이번 학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입력에 대해서 현재의 스테이트, 상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 사실 로봇이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정보를 토대로 해서 결론만을 도달해내는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인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옆 수업에서 뭐 머신러닝 수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인식 관련된 것만 주로 다룬다면, 액션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그 강화학습법 토대로 해서 좀 맛을 보셨고요. 이제 인식 계열 쪽에서 굉장히 쓸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루지 않고 있던 게 하나 있어서,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로봇의 액션 파트를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챕터에서는 머신러닝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Expectation Maximization (EM과) 그리고 GMM 기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가장 기법들 중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이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 불리는 GMM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EM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도 이 GMM은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끝까지 가는데 되게 허걱거리면서 갈 것 같고요. 15주차 마지막 수업으로 EM하고 GMM 편을 하고, 16차 보강주 때는 뭐 우리는 따로 보강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만 제가 만들어서 숙제만 GMM 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위주로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오늘은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나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를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 두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적인 접근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한 것들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나 확통이라고 하는 분야들에서 다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업의 마지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열심히 고등학교 때 잘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확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통계는 사실 그렇게 로봇 쪽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통계에서 최소한 표준 분포,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고등학교 레벨에서 확통 분야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학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테크라인들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 EM하고 GMM 편에서는 확률에 대한 좀 기초적인 거,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알만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사실상 그 로봇 쪽에 지난 15년 동안 스토캐스틱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수식들을 이용하는 형태들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쪽에서 쓰일 만한 확률 이용하는 방법들은 아마 여러분들 내년에 4학년 2학기 때 자율주행 로봇 슬램 편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 4학년 수업들에서 한창 확률 쪽에 복잡한 이론들, 독립적인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률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4학년 슬램 과목
자율주행 쪽에서 되게 많이 마지막에 이제 급하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게 될 이제 EM과 GMM 이 두 가지는 고등학교 수준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확통, 거기에 정보들을 아주 일부만 가져다가 쓰는 좀 쉬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태까지 뉴럴 네트워크가 수식이 복잡해서 그렇지 되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점점점 내용이 진행이 될수록 강화학습법도 해석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수식은 굉장히 간결하고요. EM과 GMM도 이 관통하는 내용 자체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정도에서 충분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확통을 거의 최근 스타일로 극한까지 좀 많이 수준을 완전 점프를 시키는 게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확률 관련된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대학들에서 예를 들면 로봇 관련된 거는 기계나 전자 쪽에서 로봇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극히 일부만,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로봇공학 배운 수준의 레벨을 가지고 지난 학기 3학년 1학기 로봇공학에 다뤘던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대학원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학문이라는 게 점점 고도화가 되다 보면, 예전에는 박사과정급들이 알았던 것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공학은, 우리 과에서 지금 다뤘던 로봇공학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원 쪽에서 석사급에서 다룰 만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특이하게 리그룹을 다룬다거나 이런 것도 빼고요. 그래서 이 GMM이나 EM 같은 것들도 사실 학교에서 거의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지식들만 가지고도 약간만 점프업 시키시면은 굉장히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EM과 GMM은 처음부터 얘기 드리지만 인식단이나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도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때 레벨 정도의 확통 가지고서 EM과 GMM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멀티 디멘셔널 프로바빌리스틱 디스트리뷰션.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확률, 확통에서 보시면은 이런 커브가 나오고요. 정규 분포 커브가 나오고, 이 인형은 정말로 확률 가우시안 커브를 토대로 해서 지금 해외에서 파는 인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양쪽 끝이 어심토티컬하게 영어로 수렴해야 되는데 살짝 떴어요. 이거 봉제가 좀 틀리긴 했지만, 이거는 정말로 가우시안 커브를 목표로 해서 만든 인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너무 어이없고 약간 귀엽기도 하고 저희 제목으로 제목에다 붙여놨는데요.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들을 다차원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라고 하는 거를 저 고등학교 때 지식 레벨에서 조금만 일단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이 컵, 여기도 다 잘못 써놨네. 여기 제대로 써놨네요. 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중고등학교 때도 어딘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실험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가보면은 구슬이 없어서 해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 구슬을 잔뜩 넣어놓고서 구슬을 저 틈새로 계속 흘려나오게 하면 얘네들이 내려오면서 뭔가 분포를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분포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가우시안, 정확하게는 이 그림을 이제 그만 보고요. 심심할 때 보시면 되겠고, 가우시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데이터들이 흘러내리게 되겠고요. 이 가운데에서 뭔가 우리가 뽕뽕뽕뽕뽕 떨어뜨리게 되면 얘네들이 무언가 공간상의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일명 가우시안 커브라고 잘 알려져 있는 PDF,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PDF라고 부르고 있고요. Probabilistic Density 밀도예요. 펑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걸 되게 가끔씩 혼동해가지고 설명을 잘못해서 요새 이제 다 뜯어고치고 있는데 PDF 자체는 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커브 형태들을 띄게 되고요. 지금 이제 많이 쌓이면서 얘네가 이렇게 분포들을 하고 있죠. 얘네들은 확률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특정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녀석이 확률 PR로 표현되어 있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가운데에 많이 몰려 있고 어떨 때는 가운데가 뾰족하게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듬성듬성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녀석, 이렇게 무대기로 쌓여 있는 듯한 느낌. 얘네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얘네 두 개는 가운데 부분에 많이 몰려 있고요. 얘네들은 가운데만 정말 뾰족하게 되어 있고 옆에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되게 쉽게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문제 정말 쉽게 내면은 100점인 사람이 아주 뾰족하게 나타나겠고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내면은 평균 주변에 얘네들이 쭉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것들이 점수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평균, 예를 들어서 여기 70점, 여기 30점도 많이 있고 100점도 많이 있고 50점도 많이 있고 80점도 많이 있는 거. 그러면 문제가 되게 난이도가 좀 있어서 난이도라고 할 수는 없겠고 문제를 평균은 한 70점이 나왔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굉장히 골고루게 퍼져 있어서 이 표준 편차 분산값이 되게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를 아주 쉽게 내면 여기 100점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면 아무도 못 풀어서 이렇게 또 뾰족하게 빵점들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골고루 나온다라는 거는 문제는 문제대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골고루 섞여 있는 거고요. 그 반에는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그 문제를 잘 푸는 학생과 못 푸는 학생들이 되게 골고루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가우시안 커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점수,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밀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지점에 얼마만큼 몰려 있는가를 얘기하지 이 자체가 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큰 경우 또 많습니다.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숫자를 보시면 여기는 100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겠지만 이 가우시안 커브의 최대값은 1이 아닙니다. 이걸 가끔씩 혼동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가우시안 커브에 예를 들면 접근을 해서 이걸 평균을 만들게 되면 이 합들에 대한 것들을 일로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에러 펑션이라 불리고 여기에 시그마나 평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적분값들은 항상 1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질 때 얼마만큼 x일 때 얼마나 높게 배치가 되는가 하는 밀도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이 자체가 확률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커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제가 얘기 드리면은
예를 들면 되게 이 특정한 부분에서 뾰족한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분산이 큰 거, 옆으로 많이 퍼진 거의 최대값과 뾰족한 거, 분산값이 되게 작고요. 이렇게 퍼진 녀석은 분산값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값을 보시면은 이 합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함수는 끝단이 되게 큰 값들, 뭐 10이나 20, 100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이때의 값보다 훨씬 작은 값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확률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는 밀도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적분을 해줘야 확률이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분포는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들이 랜덤 함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여태까지 1, 2, 3학년 동안 사용을 했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랭귀지를 쓰시더라도 그 안에는 랜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랜덤 함수는 정확하게 컴퓨터의 클럭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초기화, 랜덤을 초기화한 다음에 그 랜덤의 클럭들을 이용해서 시간에 대한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랜덤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랜덤은 정말 예를 들면 랜드가 0에서 100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면 0과 100 사이에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랜덤인 겁니다. 그래서 0이 나올 수도 있고 55가 나올 수도 있고 73이 나올 수도 있고 100이 나올 수도 있는데 0과 100 사이에 각각의 숫자들이 나올 확률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완전 랜덤이고요. 자, 그래서 이 랜덤 함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인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값 할 수 있는 거는 65,535 32비트 숫자의 최대값 아니죠. 16비트 값의 최대값 32비트이 아니고 16비트입니다. 2바이트 인티저에서 65,535 0에서 65,535를 반으로 쪼개면 32,767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랜덤 함수는 0에서 요 사이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퍼센트를 쓰거나 뭐 다른 방법을 쓰면 0에서 10만까지도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랜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예를 들면 5만까지 사이에 아무거나 나라 하면 실제로 0에서 32,767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스케일링해서 최대값이 여기다 1.5배 정도 곱하면 5만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10만까지 가야 된다면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한 3배, 3점 몇 배 정도 하게 되면 0에서 10만 사이의 숫자들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사실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평균 근처에 높게 나와야 되는데 랜덤 함수는 이게 이렇게 된 함수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발화될 수 있는 확률이 똑같아야 되겠고요. 가우시안 함수의 경우에는 평균 주변의 값이 되게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방금 전에 보셨던 비디오를 이용하는 마르사글리아 폴라 메소드라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코드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랜덤 x까지 있는 것들을 UV라고 하는, 이쪽에 실제로 빨간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쪽은 U축, 여기는 V축 한 다음에 이 전체 값이 반지름 1을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뜨렸는데 1보다 넘어가면 다시 무한루프를 돌리고요. 이 사이에 배치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이렇게 쌓이는 U제곱, V제곱을 하니까 반지름이 나오는 스타일이고, 로그 마이너스 2, 앞서서 보셨던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는 방법. 정규분포,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R의 숫자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분포를 이루도록 만들 방법, 그것이 마르사글리아 폴라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랜덤은 그냥 특정한 범위 내에서 무한히 나오는 숫자이지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려고 그러면 무한 루프로 걸려서 요
동그라미 안쪽에만 있도록 만들고서 걔네들을 마지막에 익스포넨셜 형태들을 뒤집어서 x를 만들어내는 기법, 이게 마르사글리아 폴라 메소드입니다. 여기 u를 곱하는 이유는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론을 꼭 여기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의 랜드 n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매트랩도 랜드 n이라고 씁니다. 그냥 랜드 하면은 앞서서 얘기 드렸던 모든 확률이 일정한, 확률 밀도가 일정한 숫자들을 리턴하는 반면, 랜드 n을 해주게 되면 얘는 마르사글리아 폴라 메소드를 써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개의 데이터를 랜드 n은 여기서 노말을 뜻합니다. 정규 분포의 n을 뜻하고요. 매트랩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프로그램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보시면 멀리서 눈을 개슴푸레 하게 뜨고 보면 여기가 현재 0이거든요. 0 주변에 흔들리고 있는 값들이 보이실 거고요. 0 주변에 많은 값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3도 나오고 마이너스 3 정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개를 던졌더니 대략 0 주변에 분포하는 것이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정규 분포, 노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르사글리아 폴라 메소드를 써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x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이퀄로 표현하는 값이 아니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다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안 하는데, 이게 일종의 수학적 기호입니다. 여기 물결 틸다라고 불리는 물결 표시를 쓰게 되면요, x는 이러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분포를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의 숫자이다, 이제 이퀄로 표현해서 똑같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n01 이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수학적 정의이고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랭귀지를 보시면 전부 다 뭐 x는 1, x는 2 더하기 3 이렇게 이퀄로 등호로 표시되는데, R이라고 하는 언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AI 교육한다고 하면 뭐 R을 갖다 쓰고 앉아 있는데, 그런 교육들 들어보시면 그냥 인공지능하고 사실 잘 관련이 없는 R을 통계 처리하거나 뭐 R을 가지고 R 안에도 뭐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PC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그 대외 R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주 내용이 허름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안 가르치고 R만 가르치고 앉아 있는데요. 이 R의 언어를 보시면은 거기는 이퀄이 없이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들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처리를, 이런 명령을 쓰게 되면 x는 이제 평균하고 그 다음에 분산값을 가지고 있고, 또는 내부적으로는 생성을 해서 데이터 어레이 안에 뭔가 n01을 만족하는 실제 변수들을 행렬 형태들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R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나타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라고 했는데, 얘를 보시면은 평균은 U로 되어 있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그마는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분산, 베리언스가 되겠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런 질문 해봅니다. 자, 이 랜드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얘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사실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하나의 사례를 갖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지금 이걸 만드는 거예요. 평균하고 분산이 있는데, 이 평균은 지금 0에서부터의 어떤 옵셋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시그마, 여기는 분산 1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뭔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수식인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차치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 하나 랜드 n 함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써서 이와 같은 분포가 되도록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있는 데이터 가지고 평균을 보시면은 평균 0이고요.
퍼지는 건 어디까지 퍼지나 보니까 대략 한 4, 마이너스 4 정도로 펼쳐져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현재 N01입니다. 그럼 얘가 뭐랄까 옆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평균을.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0 주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4 주변에 평균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간단하죠. 평균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4만큼 더해주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얘를 실제로 x 더하기 4를 해서 옆으로 옮겨 놓으면 어라? 평균이 4인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죠.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x''은 x 더하기 4를 대입하면 마치 x''은 n01에다가 4를 더한 것과 같겠죠. n01이 바로 x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n01에다 4를 더하게 되면 이 분포는 4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4 주변에 분산 1을 가지고 펼쳐져 있는 분포하고 같겠구나 라고 하는 수식이 등장을 하겠죠. 이걸 복잡하게 수학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0 주변에 대략 4에서 마이너스 4 사이에 분포라고 했는데 이 값에다가 얘네들이 더 옆으로 쭉 퍼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렇게 쭉 옆으로 쭉 퍼뜨리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 녀석을 옆으로 쭉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느슨해지겠죠. 네?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되게 조심해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된 녀석을 쭉 곱하면 되겠죠. 3배를 곱해줬습니다. 그랬더니 x'은 3x가 되겠고요. 그러면 x는 원래 뭐였어요? n01이었죠. 그래서 x'은 3배를 곱해주면은 n01 3배를 앞에다 곱해주면 옆으로 쭉 퍼지겠죠. 그게 3의 제곱 1을 대신해서 3배를 이 안에다가 제곱을 해준 분산이기 때문에 이 n03 제곱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x는 n01인데 더하기 뮤를 해주면은 n뮤1 평균이 이동이 됐고요. 분산값 분산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n01인데 시그마배 표준 편차 루트를 씌워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시그마를 표준 편차로 곱해주면 내부에는 시그마 제곱인 분포가 같다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복잡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더하기 얼마 해주면 옆으로 이동할 거고 곱하기 얼마 해주면 쭉 늘려놓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표준 편차 분산 그리고 평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Z는 N01 우리가 Z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보시면은 표준 정규 분포는 X가 아니라 Z로 표현하죠. 그래서 Z는 N01이라 했을 때 이 Z는 시그마 배를 해주고 자, 이 Z가 N01인데 여기다 시그마 배 해주고 더하기 뮤를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변수 X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Z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고 Z는 N01인데 이런 뮤하고 시그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X는 시그마 배 더하기 뮤가 되겠고 얘는 뮤와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이루더라 라는 것이 사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배우셨습니다. 새로워 보이지만 제가 새롭게 설명한 거는 바로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거 표준 편차의 정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느껴보시라고 3배 해준 거 그러면 3의 제곱이 분산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4 해주면은 평균 값이 4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데이터라고 하는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수식을 빼고 어떻게 해서 표준 편차와 분산 그리고 평균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이런 N01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Z는 원래 노말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는 시그마도 없고 시그마는 무조건 1이어야 되겠고요. 뮤는 0이죠. 평균값은 0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얘는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또 PR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PDF로 바꾸겠습니다. 곳곳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표현들이 있어서
확률 밀도 함수 PDF가 되겠고요. 원래 Z는 이렇게 되는데 Z 대신에 X-뮤 나누기 시그마라는 걸 대입을 하면 바로 이런 수식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X라고 하는 랜덤 변수, 랜덤 베어리어블은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여기서의 PX는 확률이 아닙니다. 이때 P는 PDF, 그냥 표기상 P라고 썼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차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가우시안 프로바빌리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분포.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던졌고요. 2차원 가우시안은 어떻게 만드는가? 역시 마르사글리아 폴러 메소드를 쓰긴 쓰는데 2차원으로 아까는 1차원을 UV라고 하는 2차원에서 생성을 했고요. 여기서는 2차원으로 3차원이 되겠죠. 차원이 더 늘어나서 여기에서 랜드 n 2를 넣으면 2차원 변수가 A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A의 X축, A의 Y축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와 같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랜드 n은 이 표현은 지금 그 루프에서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매트랩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루프 시스템은 매트랩 명령을 거의 똑같이 표준처럼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차원일 때는 n01로 표현하겠지만 2차원일 때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니까 x하고 y가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평균은 0, x축에도 가운데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0, 0, 원점, 원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원 분포 xy는 평균은 0, 0에 있겠고 여기는 뭔가 분산값이 있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되면 세상 만사가 참 편한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는 이 시그마는 과연 어떤 구성을 가질까 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얘가 옆으로 또는 위로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평균을 새로운 x민, y민, 민은 평균입니다. 영어식 표현이 민은 평균을 뜻하고요. x평균, y평균을 뮤로 잡아놓으면 벡터로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시그마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Z2는 XY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원점 00 주변에 마이너스 1 이 정도, 2 이 정도, 2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근처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인 영역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X축, Y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X축에다 2배를 했어요. 그러면 Z2'은 2X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X쪽으로 쭉 잡아당겨가지고 X의 분포는 4에서 마이너스 4. 뭐 당연한 거죠. 2하고 마이너스 2 주변에 있었는데 그걸 2배를 늘렸기 때문에 4와 마이너스 4로 X축으로 쭉 늘어나 있고 숫자는 2X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Y축으로 잡아당겼어요. Y축으로 1.5배, X는 그대로 내비둡니다. 그래서 X의 분포는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고 얘는 대략 3과 마이너스 3, 1.5배 정도 했더니 아까 보시면은 2에서 마이너스 2인데 거기다가 1.5 곱하니까 3과 마이너스 3 주변으로 쭉 위로 퍼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앞서서 배운 거하고 똑같죠. 아, 시그마 표준 편차를 곱하면 늘어나는구나. 여기까지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성격이 더 있죠. 우리가 공간상에 여기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분포가 될 거고 Y축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분포가 될 건데 세상 만사 항상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죠. 다음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예를 보시면 어라? 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0, 0 그래서 평균은 이 빨간색 녀석은 가운데 있는데 잡아당긴 걸 보면 약간 이상한데 회전을 했죠.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건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선형됐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뭔가의 데이터 XY라고 하는 공간 안에 이런 네모난 녀석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요 하나하나가 다 X 0, 1, 2, 3이라고 붙이면 X에다가 A라고 하는 행렬을 곱해주면 X 프라임이 나오면서 삐뚤어질 수가 있죠. 삐뚤어질 테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행렬을 곱했네. 이것처럼 X, Y에다가 상수를 따로따로 곱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무언가 상수가 아니에요. 이런 X축에 따라 Y축에 따라만 곱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축에는 2배, Y축에는 1.5배로 곱했지만 이렇게 되게 요 2하고 1.5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요소.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숫자를 썼죠. 0.5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었더니 그림이 이렇게 옆으로 45도 방향 근처로 잡아당기는 그림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X나 Y라고 하는 랜덤 베어리어블에 뭔가를 곱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그마 표준 편차가 되기 때문에 이 X라고 Y라는 것에 뭔가를 곱하고 있잖아요. 이 곱하는 것이 바로 2차원에서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라는 표현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아까는 이런 상수들을 시그마라고 표현했는데 얘가 올레가 아니고요. 그놈의 KT가 로고를 쓰는 바람에 이걸 올레 TV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얘가 시그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합을 뜻하는 시그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시그마는 합이 아니고요. 라틴어로 얘는 시그마 대문자, 얘는 소문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시그마가 2차원부터는 상수가 아니라 매트릭스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선형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차원인 경우에는 이게 행이 열이 3개, 행이 3개인 행렬이 되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는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숫자 양수를 넣으면 되겠지만 이쪽에 있는 숫자들은 서로 대칭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칭이 깨지면은 이 배열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려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배치. 그림이 좀 후진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양쪽 두 개는 반드시 이 두 개가 대칭이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가 양수이면서 서로 대칭 관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2차원 이상의 다차원 분포에 대한 수식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숙제는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5 대신에 루트 3이 들어갔어요. 루트 3? 왜 갑자기 루트 3이 나왔을까? 이 녀석을 실제로 프로그램에다 대입해 보시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된 원래의 N01 얘는 2차원 N01 00 벡터의 1100인 시그마를 갖고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을 해도 여기 똑같으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N01 이렇게 썼었고 앞서서 여기 뮤나 시그마 제곱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차원의 경우에는 여긴 뮤에 벡터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보통 이렇게 시그마라고 씁니다. 이 시그마는 분산을 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뜻하지만 얘는 분산을 뜻하는 녀석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산 시그마에 해당하는 거를 2 루트 3 1.5를 대입을 해봤더니 이 녀석들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됩니다. 뇌리를 관통하는 한 가지 생각. 2차원 문제가 1차원이 됐다. 그러면 뭔가 정보 하나가 날아간 거죠. 우리가 PCA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다루는데 2차원이 1차원이 됐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디터미넌트, 행렬식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2 곱하기 1.5 AD-BC 해보시면 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 A가 곱해져서 얘가 행렬식이 0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랭크가 하나가 모자르고 그 랭크가 딸리기 때문에 원래는 2차원이었는데 랭크가 두 개가 나오면은 얘네들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랭크가 하나가 부족해지면 문제는 이건 뻑큐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1차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문제가 1차원이 됐다라는 건 랭크가 부족하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랭크가 부족하기 위해서는 선형 변환을 하고 있는 이 분산값 시그마가 랭크가 부족하거나 랭크가 부족하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는 이런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2차원인 줄 알았는데 뭔가 선형 변환을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1차원이네. 나는 1차원인 문제를 이러한 변화를 하게 되면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이 되기 때문에 차원이 줄어드는 거는 지난번에 The Curse of the Dimensionality, 차원의 저주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복잡한 많은 다차원 시스템을 좁혀서 차원을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는 진흥화가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되게 많은 복잡한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딱 한마디로 과일이죠. 차원을 줄여서 한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진흥화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데이터들을 줄여서 차원을 좁혀 놓으면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 되게 편하기 때문에 지능적 기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줄일 수 있는 변환을 찾는 것들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데 어떠한 시그마가 변화를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1차원이 될 수도 있고 2차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 이 퀴즈는 뭐 숙제가 아니라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고 앞서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 PDF의 정체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거는 밀도를 뜻하기 때문에 확률이 아니라 밀도를 뜻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가우시안 PDF의 경우에는 이 값이 1보다 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를 자꾸 확률이라고 생각해 놓으면 확률이 1보다 큰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을 또 접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럼 이 간격이 되게 좁으면 접근을 하셨으니까 이 값이 크더라도요. 이 간격이 좁으면 확률 2를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DF는 밀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보다 크면 이 공간이 되게 좁은 겁니다. 1보다 작아서 0.1. 이 공간이 0.1이고 이 값은 5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0.5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도 0.25, 여기에도 0.25가 있어서 접근을 하면 면적 1이 나타나서 확률은 무조건 1보다 클 수 없다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었고요. 굳이 시그마가 0.1일 때, 뮤가 0일 때 우리가 이 녀석을 풀어보면 3.99 되게 뾰족한 1보다 큰 값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뾰족하기 때문에 밑에 면적은 1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함수는 확률 함수가 아니고요.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밀도 함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이 안 나네. 내용이 많네.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